여러분, 최근에 공항을 방문해 보셨나요? 탑승객들 사이에서 눈에 띄는 풍경이 있습니다. 돗자리를 펴고 장기를 두시거나 벤치에 오랫동안 앉아 믹스커피를 마시며 하루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의 모습입니다. 이분들은 여행을 떠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 종일 편안하게 머물 곳을 찾다가 공항으로 발걸음을 옮기신 겁니다. 최근 뉴스에서도 이런 모습이 화제가 되었죠. 공항이 새로운 경로당으로 믹스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보내는 노년의 일상 같은 제목의 기사들이 보도되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겨나게 되었을까요?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연금만으로는 생활하기가 너무 빠듯해요. 경로당에 가도 사람한테 치여서 이제는 가기 싫어요.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고 우울해지는데 돈 걱정 없이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고민을 토로하십니다. 오늘은 공항을 찾는 어르신들의 일상을 통해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한 노년의 현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봄 기운이 완연한 3월의 어느 날, 인천국제공항 4층 정자 전망대는 따스한 햇살 아래 노인들로 가득 찼습니다. 하루 평균 수백 명이 찾는다는 이곳은 서울 근교 노인들의 새로운 사랑방이자 안식처가 되고 있습니다. 전망대 한쪽에서는 노인들이 바둑을 두며 시간을 보내고 다른 쪽에서는 도시락을 나눠 먹는 모습이 보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이들이 이곳을 찾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편히 마음 둘 곳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른 아침 7시 편한 등산복 차림의 한 노인이 지하철에서 내려 천천히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75세의 박민호 씨입니다. 어깨에 둘러맨 가방에는 작은 보온병과 도시락이 들어 있습니다. 매일 이렇게 공항으로 나오는 일상이 꽤 오랫동안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 씨는 익숙한 길로 공항 내부로 들어섭니다. 4층 정자 전망대로 향하는 에스컬레이터를 타면서 그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봅니다. 매일 이렇게 나오세요? 전망대 벤치에 앉은 박할아버지에게 조심스레 말을 걸었습니다. 그의 주름진 얼굴에는 세월의 무게가 깊게 새겨져 있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맑고 선명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 집이라고 해봐야 좁은 원룸 한 칸인데 하루 종일 집에만 있자면 벽이 점점 좁아지는 것 같아. 여기는 넓고 창문도 크고 하늘을 볼 수 있어서 좋아.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공항 안내방송과 노인들의 담소 소리가 공간을 채웁니다. 박 씨는 활주로를 오가는 비행기들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처음엔 집 근처 경로당에 갔어. 그런데 그곳엔 이미 자기들끼리 친한 사람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더라고. 새로운 사람은 어울리기가 힘들어. 도서관도 가봤는데 오래 앉아 있으면 눈치가 보이더라고. 그의 눈빛이 멀리 비행기를 향합니다. 백화점도 한동안 다녔어. 냉난방도 잘 되고 앉을 자리도 많았거든. 그런데 어느 날 경비원이 다가와서 손님, 매장 이용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오래 앉아 계시면 다른 손님들이 이용하기 어려워서요라고 하더군. 그 순간 내가 얼마나 초라해 보였을까. 박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그러다 우연히 공항에 왔는데 여기가 참 좋더라고. 넓고 깨끗하고 누구도 오래 앉아있지 마세요라고 말하지 않아. 의자도 편하고 무엇보다 나 같은 사람들이 많아서 위안이 돼. 그렇게 박 씨의 공항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비슷한 처지의 노인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활주로가 내려다 보이는 4층 정자 전망대는 특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여기 오면 마음이 편해져. 집에 있으면 텔레비전만 보다가 하루가 가는데 여기선 사람들 구경도 하고 비행기도 보고 무엇보다 사람들과 대화하지 않으면 말하는 것도 점점 어려워진다더라고. 점심은 집에서 싸온 간식이나 공항 편의점에서 산 삼각김밥이나 컵라면으로 해결합니다. 가끔은 작은 사치를 부려 푸드코트에서 저렴한 메뉴를 사 먹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여기서 밥 먹는 게 창피했어.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 다들 비슷한 처지니까. 우리끼리 공항 식구라고 부르기도 해. 백발의 신사들이 모여 바둑을 두는 모습, 할머니들이 모여 뜨개질하며 담소를 나누는 모습, 어떤 분은 돗자리까지 깔고 편안하게 앉아 있습니다. 무언의 규칙이 생겼습니다.
서로의 사생활에 대해 깊게 묻지 않고 현재의 즐거움만 나누는 것입니다. 여기서 만난 이 씨는 전직 은행원이야. 박 씨는 학교 선생님이었고, 우리 모두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는데, 이제는 공항에서 만나 시간을 보내고 있어. 인생이 참 묘해. 오후가 되면 자리를 옮깁니다. 창밖으로 오르내리는 비행기를 바라보며 과거를 회상합니다. 젊었을 때는 나도 저 비행기 타고 해외 출장을 다녔었지. 독일, 미국, 일본을 오가며 일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창문 너머로 비행기만 바라보고 있네. 하지만 공항 생활이 항상 순탄한 것만은 아닙니다. 가끔 보안 요원들의 눈치를 봐야 할 때도 관광객들의 따가운 시선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명절이나 휴가철에는 오히려 노인들이 많아 자리가 없을 때도 종종 있습니다. 가끔 왜 여기 있냐고 묻는 사람들도 있어. 그럴 때면 비행기 구경하러 왔다고 둘러대지. 이처럼 공항을 찾는 노인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또 다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매일 여기 오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도 나누다 보니 왠지 모르게 힘이 나고 기운이 솟아요. 집에만 있으면 기력이 떨어지는데 이곳에 오면 하루가 즐겁게 지나가요. 서울 강서구에 사는 70세 김순옥 씨의 이야기입니다. 김 씨는 원래 동네 노인정을 다녔습니다. 30년 넘게 같은 아파트에 살며 친하게 지내던 이웃들과 함께였죠. 하지만 6개월 전 노인정 내 자리 다툼과 모임 내 파벌 문제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노인정에 새로운 분들이 들어오면서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어요. 자리 문제로 은근히 신경전이 벌어지더라고요. 이건 내 자리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생기고 같은 반찬을 가져가도 누구는 칭찬받고 누구는 뒤에서 얘기가 돌기도 하고 그런 걸 보면서 마음이 불편했어요. 나이 들어서까지 인간관계에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고 싶진 않았죠. 조용히 편하게 있고 싶은데 그게 어려워졌어요. 그러다 우연히 친구가 공항을 쉼터로 이용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거기 넓고 따뜻해, 여름에는 시원하고 다른 사람 눈치 안 봐도 돼.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노인정에서는 내가 어디 앉느냐에 따라 어느 편에 서는지가 결정되는 것 같았어요. 매일 가는 곳인데 그런 긴장감 속에서 지내는 게 너무 힘들었죠. 공항은 달라요. 매일 새로운 사람들이 오가니까 그런 파벌이 없어요. 오늘 만난 사람이 내일 또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으니까 더 편하게 대화할 수 있어요. 김 씨의 하루는 새벽 6시 30분에 시작됩니다. 아침 식사를 간단히 마치고 작은 보온병에 따뜻한 둥글레차를 담아 가방에 넣습니다. 가끔은 직접 담근 장아찌나 밑반찬도 작은 통에 담아옵니다. 공항에 오는 다른 사람들과 나눠 먹기 위해서입니다. 오전 9시, 김 씨는 지하철을 타고 거의 2시간을 달려 인천공항에 도착합니다. 거리가 꽤 멀지만 매일 작은 여행을 떠난다는 마음으로 오니까 오히려 그 시간도 재미있어요. 지하철에서 창밖 풍경을 보는 것도 좋고 사람들 구경하는 것도 소소한 즐거움이죠. 안녕하세요.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김 씨는 익숙한 얼굴을 발견하고 반갑게 인사를 건넵니다. 75세의 이영배 씨는 13년 전 아내를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고 혼자 살고 있습니다. 김 씨는 벤치에 앉아 작은 보온병에서 둥글레차를 따라 마십니다. 이영배 씨와 함께 신문을 펼쳐놓고 오늘의 뉴스와 날씨에 대해서 이야기도 합니다. 집에서는 이렇게 여유 있게 차 한 잔을 마실 수가 없어요. 함께 이야기 나눌 사람이 없거든요. 아들 내외는 맞벌이라 바쁘고 그 애들도 각자의 삶이 있으니까요. 점심시간이 되면 김 씨는 집에서 싸온 도시락이나 가끔은 공항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끓여 먹습니다. 그런 날이면 맞은편에 자리 잡은 72세 박정자 씨가 반찬통을 내밀며 이것도 좀 드세요 하고 건넵니다. 김치나 장아찌 몇 가지가 담긴 작은 반찬통이지만 그 마음이 점심을 더 맛있게 만듭니다. 맛있게 드세요. 서로가 서로에게 건네는 이 짧은 인사가 하루를 밝게 합니다. 지난달 우연히 같은 벤치에 앉았다가 처음 만난 박 씨는 이제 김 씨의 단짝이 되었습니다. 나이 차이가 2살 있지만 이 나이에 언니 동생이 무슨 소용이야라며 서로를 친구로 부릅니다. 젊었을 때는 나도 저 비행기 타고 여행을 다녔었지.
김 씨는 창밖으로 날아오르는 항공기를 바라보며 먼 기억 속으로 빠져듭니다. 지금은 혼자라 엄두가 안 나지만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일본 교토의 단풍 구경, 중국 베이징의 자금성도 패키지 여행으로 다녀왔었어요. 그때는 비행기 타는 것도 설레고 두근거렸는데 이제는 비행기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만족해요. 여행객들의 분주한 모습을 보면 그들이 가는 곳, 만날 사람들, 보게 될 풍경들을 상상하는 것도 재밌어요. 그러다 보면 나도 그들과 함께 여행하는 기분이 들거든요. 김 씨에게도 물론 가족이 있습니다. 직장에 다니는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대학생인 손자까지 모두 건강하게 지내고 있지만 그들은 각자의 바쁜 삶 속에서 살아갑니다. 1년에 명절 2번, 가끔 생일이나 특별한 날에나 얼굴을 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가끔 걸려오는 전화도 엄마 잘 지내세요? 밥은 잘 챙겨 드세요? 라는 의례적인 인사로 시작해 몇 마디 나누고 바쁘다며 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내가 외롭다고 말해봤자 그 애들이 어떻게 해줄 수 있겠어요? 다들 나름대로 열심히 사는데 걱정만 시킬 뿐이죠. 차라리 이렇게 공항에 와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는 게 더 현실적인 해결책인 것 같아요. 김 씨는 담담하게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휴대폰 배경화면에는 손자의 웃는 얼굴을 넣어두었습니다. 오후 4시가 되면 김 씨는 귀가 준비를 합니다. 하루 종일 공항에서 시간을 보냈지만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입니다. 보온병과 간식통을 가방에 정리하고 자리를 정돈합니다. 내일 또 오실 거예요? 박정자 씨가 묻습니다. 그럼요. 내일은 제가 손수 만든 깻잎 장아찌 가져올게요. 김 씨가 미소 지으며 답합니다. 두 사람은 함께 출구를 향해 걸어갑니다. 다시 긴 지하철 여정이 기다리고 있지만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시간이 금방 갑니다. 공항에서 집까지 가는 길이 예전에는 멀게 느껴졌는데 이제는 익숙해요. 오히려 이 시간도 소중하게 느껴져요. 창밖을 바라보면서 오늘 만난 사람들, 나눈 이야기들을 되새기게 되거든요.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공항에서는 벤치에 앉아 시간을 보내는 노인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선택이 아닌 우리 사회가 직면한 현실을 보여주는 현상입니다. 대한민국은 올해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합니다. 그러나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 것과 달리 이들이 편안히 머물 수 있는 공간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경로당 이용률은 120%를 넘어선 곳도 많아 새로운 사람이 들어가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공원은 날씨에 영향을 받고 백화점이나 마트는 노인들의 장시간 체류를 제한하는 분위기입니다. 경제적 어려움도 큰 문제입니다. 2023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38.9%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습니다. 비싼 카페나 음식점 대신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냉난방이 잘 되는 공항이 대안이 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전문가는 노인들이 공항을 찾는 것은 존중받고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심리학자들도 노인들의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할 장소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김순옥 씨가 매일 공항으로 향하는 여정은 단순한 시간 때우기가 아닌 사회적 연결과 소속감을 찾는 노력입니다. 우리 사회는 노인들에게 물질적 지원뿐 아니라 그들이 존중받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